정치인으로 트럼프에게 본받고 싶은 점, 비판할 점. 자신감이죠. 비판할 거는 나중에 외교상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내가 안 하겠습니다. 정치가 종교에 개입하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치가 오죽 잘못하면 종교인들이 정치에 뛰어들어오겠습니까? 들어와서 내 집회 장소에서 헌금 내라고 하는 거는 좀 심했다. 좌편향 방송하는 방송에 대항한다는 의미로 유튜브를 만들고 시작을 했는데 그 뒤에 나오는 온갖 잡투부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된 시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바라는 것이 팩트인 양 떠들어대니까 다음 경제위기는 언제 무엇 때문에 발생할지 개인적으로 이거 예측이 되면 내 진짜 천공이나 건진법사 하지. 이거는 지금 최상목이도 이거 몰라요. 대통령을 그래도 잘 아시는 분으로서 계엄의 목적이 정말 무엇이라고 야당은 저리 힘들게 하고 한동훈이는 밑에서 자꾸 깐족대고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최근 명태균 게이트 논란이 많은데 이건 내하고 그래 뭐 있는가 한번 까봐라 이러니까 카톡이라고 갔는데 명태균이가 나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생일 축하합니다. 그래서 내가 땡큐 그래 저거 보냈다. 단체 가서 인사말 하는 게 100번도 더 했어요. 그런데 사회자가 어느 놈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중앙정치에 밀려 대구로 갔다는 시선도 있는데 이거 맞습니다. 중앙정치에 밀리니까 대구로 내려갔죠. 바로 하면 됩니까? 네, 바로 시작합니다. 예. 최근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어 국회를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고 과거 지역 감정이 현재는 정당 간의 갈등으로 심화되고 극단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생각과 정치인들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어떤 부분에서 노력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는데 이게 좌우 갈등입니다. 진영 논리가 20년 동안 계속되다 보니까 우리 진영의 사람은 도둑놈이라도 오케이, 강도라도 오케이, 온갖 나쁜 짓을 내도 지지를 하는 거예요. 이 진영 논리예요. 상대방 진영의 사람은 아무리 좋고 좋은 정책을 내서도 노, 반대. 이런 상황이 20년까지 계속되어 오다 보니까 좌우 갈등이 그렇게 극심해진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국민 통합을 내세운 거예요. 지역 갈등, 세대 갈등, 성별 갈등 등 다양한 갈등이 있는데 유독 반으로 나뉘어서 갈등이 많이 발생한다. 양극단으로 치닫는 갈등의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게 결국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영 논리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진영 논리를 벗어나야 돼요. 상대방이라도 옳은 말을 하고 옳은 정책을 하면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국회 가보면 상대방이 무슨 정책을 내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동의를 안 해줍니다. 우리 진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진영 갈등을 해소를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해야 된다. 보수 정치인으로서 현 사태의 해법과 앞으로의 보수가 나아갈 방향, 이거는 그렇습니다. 보수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게 탐욕입니다. 탐욕이 없어야 돼요. 진보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게 위선입니다. 위선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의 보수들은 아직도 탐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진보들은 위선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개혁이 필요한가? 개혁이 필요하지 않는 정당이 어디 있어요? 대신 국민의힘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사람들을 좀 키워줘야 하는 그런 정당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민주당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사람이 당의 지도부가 되는 그런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결속력이 아주 강해요. 근데 우리 당은 외부 용병들이 자주 들어와요. 용병 정치를 해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사람들이 지도부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날라오는 사람들이 지도부가 되니까 응집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당이 개혁해야 될 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지도부가 되는 그런 당이 돼서 응집력이 좀 있어야 되겠다. 정치인으로 트럼프에게 본받고 싶은 점과 비판할 점. 자신감이죠. 자신감이죠. 트럼프는 뭐 지가 뭐라 하든 말든 남이 뭐라 하든 말든 자신감으로 살았잖아요. 젊어서 부동산 개발해서 거부됐고 온갖 좀 부도덕한 짓 많이 했죠. 많이 하더라도 돈 많으니까 미국서는 통용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지만. 그렇지만은 자신감 갖고 산다는 게 그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비판할 거는 나중에 외교상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내가 안 하겠습니다. 북한 간의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 가면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 핵 균형을 이룬다면 전쟁은 1% 가능성도 없다. 그렇지 않다면 핵노예가 될 것이다. 정치가 종교에 개입하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치가 오죽 잘못하면 종교인들이 정치에 뛰어들어오겠습니까? 에? 잘하면 들어올 일이 없죠. 잘못하니까 들어오죠. 대신 들어와서 내 집회 장소에서 헌금 내라고 하는 거는 좀 심했다. 언론이 한쪽으로 편향된 방송을 한다는 말이 국민사회에 떠돌고 있는데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우리나라 언론 노조들은 거의 다 민주노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좌파적 시각으로 보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종종 있고 어느 방송사는 특정 지어서 이야기하기 어렵지만은 나는 잘 안 나가요. 나가서 이래 잔뜩 얼마 전에 유시민 장관하고 토론하면서 그날 돈 많이 벌었다고 그러면 광고가 막 풀로 붙으니까 광고도 비싸게 팔아요. 그 시청률 좀 오를 것 같은 그 토론자가 나오면 광고 단가도 비싸요. 그래 돈 벌어놓고 맨날 떠드는 거는 전부 덮어 씌우고 거짓말만 떠드니까 요즘 잘 안 나가요. 근데 이거는 앞으로도 풀기 어려울 겁니다. 국민들이 잘 판단해야죠. 팩트인지 거짓인지 이건 국민들이 판단해야죠. 유튜브에 많아진 정치 유튜버들이 한국 정치 문화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나는 참 부정적으로 봅니다. 원래 이게 정치 유튜브가 내가 유행을 시킨 장본인이 접니다. 처음에 홍카콜라를 내가 시작을 할 때는
1인 유튜브 시대가 올 것이다. 1인 미디어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내가 6년 전인가 7년 전에 처음 홍카콜라 유튜브를 정치 유튜브를, 그 당시에는 두세 개뿐이었는데 홍카콜라 그거 할 때는 10만 구독자 되는 데가 딱 10일, 일주일밖에 안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게 편향방송, 좌편향방송 하는 방송에 대항한다는 의미로 유튜브를 만들고 시작을 했는데, 그 뒤에 나오는 온갖 잡투브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된 시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바라는 것이 팩트인 양 떠들어대니까 그걸 어떤 사람들은 거기 취해가지고 그게 전부 진짜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다 이 말이에요.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좀 우리가 법제를 정비해서 언론 수준으로 단속을 해야 될 때 아닌가. 경제위기는 특정한 주기에 따라 찾아온 경향이 있고 국제적으로든 국내적으로든 발생해 온 것이 사실인데, 다음 경제위기는 언제 무엇 때문에 발생할지 개인적으로 이거 예측이 되면 내 진짜 천공이나 건진법사 하지. 이거는 지금 최상목이도 이거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 알면 내 건진이나 건진법사나 천공처럼 그래 좀 하지. 대통령을 그래도 잘 아시는 분으로서 계엄의 목적이 정말 무엇이라고 내가 어느 언론과 인터뷰에 홧김의 서방질이라고 그랬어. 홧김의 서방질했다. 야당은 저래 힘들게 하고 한동훈이는 밑에서 자꾸 깐족대고.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최근 명태균 게이트에 논란이 많은데 이건 다 오늘 질문 나오는 이야기해 주고, 명태균 이 사람 내가 알고 있어요. 경남지사 할 때부터 이 사람은 난 여론 사기꾼으로 알고 있어요. 여론 이래 조작해가지고 후보자들 들이밀어가지고 자 앞으로 이래 갖고 거래해가지고 지지율 조작해주는 사람. 오래전부터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 붙으려고 몇 번 시도를 했어요. 근데 난 그거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도 2021년도 우리한테 와서 붙으려고 하는 걸 거절하니까 윤석열 후보 측에 붙었어요. 그거는 정치를 모르거든요. 초짜잖아요. 그러니까 덥석 물은 거예요. 홍준표는 지지율 깎아내리고 윤석열이 지지율 높여달라고 그 방송에서 다 나왔잖아. 여론조사는 하는 피해자야. 피해자인데 이게 이제 이상하게 오세훈이하고 같이 몰리니까 똑같이 지금 이제 뭐라고 하는데, 내가 그랬어요. 명태균 특검 그거 받아라. 중앙지검 전원을 불러서 조사 다 해봐라. 내가 연루됐다는 게 나오냐. 그러니까 최근에 민주당에서 어느 단체에 가서 인사말 했는데 그때 명태균이가 사회 왔대. 근데 그 사진이 나는 여기서 인사말하고 저 옆에 사진이 찍힌 거 보니까 희스무리하게 명태균이가 이게 명태균이라고 그러길래 단체 가서 인사말 하는 게 100번도 더 했어요. 그런데 사회자가 어느 놈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또 며칠 전에는 나하고 거래한 거 뭐 있는가 한번 까봐라 이러니까 카톡이라고 갔는데 명태균이가 나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생일 축하합니다. 그래서 내가 땡큐 그래 적어 보냈다.
범죄가 되는 걸 까보라고 하니까 땡큐 그걸 정거라고 내는 코미디야 코미디. 그래서 나는 적어도 이런 사기꾼한테 놀아라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중앙정치에 밀려 대구로 갔다는 시선도 있는데 이거 맞습니다. 중앙정치에 밀리니까 대구로 내려갔죠. 중국 가보면 중국에는 북경 지도자에서 패퇴하면 하방을 합니다. 하방을 해서 실력을 길러서 북경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시진핑이도 샹하이에서 총서기 출신이에요. 하방에서 북경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하방이라는 데죠. 윤통하고 치열하게 경선하다가 내가 졌는데 내가 서울에 있으면 불편한 거는 내가 불편한 게 아니고 윤통이 불편해요. 그래서 2029년 1월 19일 날 원팀 하자고 만났을 때 대구 내려간다고 했어요. 서울에 남아서 도와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러길래 서울에 있으면 당신이 내 대통령이 될 것이다. 서울에 있으면 당신이 불편하다. 그래서 내 대구 내려간다. 대성 캠프 근처에도 온 적 없다는 태용희 씨가 상원실장으로 일했다고. 얘는 내 답변 안 할 테니까 치우고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탄핵되기가 더 어려울 거라고 보셨는데 탄핵되기 정치적 탄핵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아까 발언을 하셨는데 헌재의 선고가 미뤄지는 이유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합의가 안 됐을 겁니다. 합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네, 또 태용희 씨뿐만 아니라 박기표 씨 시끄러워. 의원으로 일했. 저는 내 답변 안 할 테니까 그거 가서 뭐 그만합시다. 내가 보니까 더 이상 있으면 이상한 애들 있지. 기자 같은 분이 해야지 내 답변을 하지. 하셨어요.